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참 다양하게 얽혀져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세련되었다는 말을 들으려면 낄끼빠빠를 잘 해야 한다고, 손 흔들어 줄 때 또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먹었으니까 되도록 그 말을 지침서로 삼아야 한다는 제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끼고 어디에서 빠져나가야 할까요? 그거는 좀 아리송한 것 같아요. 사람 도리를 제대로 하면서 사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우리 멤버님들 오늘은 깔끔하게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하경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우현입니다. 네. 나이 들수록 깔끔하게 살아야겠죠?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오늘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 깔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승근 씨가 부릅니다. 그건 깔끔 아니에요. 끼어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 말 없으면 나이 탓하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낄낄빠빠를 잘하고 또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까? 그것도 또 그렇죠. 뭐 맞아요. 문제인 것 맞아. 같기는 해요. 맞아. 네. 그렇죠. 요즘에는 그것도 하나의 낄낄빠빠를 잘 해야 된다는 건 기술인 것 같아요. 기술. 맞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기술을 익히느라 다른 젊은 사람한테 뭐 오지랖이다, 뭐 그런 소리, 주책이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낄낄빠빠를 잘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잘하는 거는 인터넷상에서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쭉 빠지고 눈팅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낄낄빠빠를 진짜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온 그 칸이 막 다 웃음바다가 된다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낄낄빠빠를 어디에서 제일 잘해야 되느냐. 나는 운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택시나 버스나 맞아. 낄낄빠빠해서 새치기에서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죠.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기에서 가장 낄낄빠빠를 진짜 중요하다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일상에서 일단, 꼭 필요한 얘기네요. 필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름 침묵은 금이다. 네. 전혀 잘 안 끼어드는 편이라고 생각하죠. 네. 네, 선생님 말 맞다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눈치가 있어야 되고 어떤 관계 개선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죠. 네. 파악을 하면은 더 낄낄빠빠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애들한테 끼면은 피해가 있어요. 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땐 쭉 빠져주죠. 일단 그냥 저는 일단은 침묵이 나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한참 네. 신나게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나는 그 대사에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많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근데 가끔씩 한 번씩 힐끗힐끗 쳐다봐 네. 주잖아요. 같이 예, 앉아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아는 척 모르는 척 아. 그냥 웃어만 주는 거지. 미소만 띄워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참 세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저 말할 때 옛날 나 같으면 이렇게 대처했을 텐데 얘는 또 다른 소리였는데 지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대 격차가 이렇게 심하구나. 그러니까 끼진 않지만 나 혼자 이쪽 저쪽 다 판단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죠. 그렇게 해서 배우고 하는 거죠. 뭐. 맞아요. 네. 운현 선생님은 또 낄낄빠빠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그 고사성어는 뭐가 있을까요? 낄낄빠빠를 우리나라 고사성어로는 그 사자성어. 그게 임기웅변이란 말이 이게 딱 맞는데요. 보면은 임기웅변 잘 대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카톡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도 저도 하는데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이제 뭘 올리잖아요. 올리면 댓글을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을 써줄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마을 공동체 뭐 엄청 많잖아요. 100명이 넘는데 올렸는데 아무도 답글을 안 할 때. 그땐 참 그 사람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사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댓글 답이라도 해주지 해서 저는 일부러 답을 해줘요. 특히 이제 단체 톡에 답이 없을 때는 그냥 한마디라도 참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또 답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건 낄 때 제때 끼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빠질 때 빠져야 된다. 대답 안 해야 할 때 또 막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 막 올라올 때. 너무 심하게 그때는 정말 열받지만 이때는 침묵하자. 그게 침묵하는 게 우리 반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침묵하잖아요. 그렇죠? 그땐 빠질 때 빠지는 거. 그래서 임기응변 잘해야 된다는 카톡에도 생각 보면 많이 해요. 이게 누가 카톡을 하나 올라왔어요. 뭐 이제 글이 하나 딱 올라왔다. 그러면 댓글 막 그냥 댓글 안 봐도 누가 알아요. 알아. 안 누가 봐도 하는지. 누가 댓글을 이 사람 댓글은 누가 달아주겠다. 어.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겠지. 다 보여. 응. 대강 알아요. 알아요.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진짜. 예. 우린 안 해주잖아. 빠질 때 빠지는 거지 뭐. 할 땐 또 하고 싶어도 또 한 사람을 해주게 되면 또 다음 사람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카톡의 공해가 1대1이라면 진짜 괜찮은데 공해가 많아. 내가 한 사람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나면 나는 쉬어날지 모르지만 딴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아주는 거야 그냥. 어떤 데는 헐라고 쓰다가도 지워.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는 단체 카톡 이럴 때는 나가버려요?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을 때는 개인으로 해버려요. 개인 카톡으로. 거기다 안 해요. 일부러. 맞아요. 개인 카톡으로 오더라. 개인 카톡으로 그냥 선생님. 해버려. 그런 적은 몇 번 있어요. 선생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했잖아요. 그래야 돼. 해봐라. 그리고 잘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괜히 해야 올려봐. 맞아요. 살림이 돌아가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준 게 그 사람을 돋아주기도 되고 그렇죠. 또 낯도 세워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데서 배우는 것 같아. 이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하는 거를 보고 배워요. 저도 그렇죠. 처음엔 몰랐는데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낄낄빠빠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유행했던 것이 직장에서 했을 거예요. 맞아, 직장에서 예, 직원들이 다 회식 가는데 1차만 가고 상사는 싹 빠져줘야 되는데 주책스럽게 맞아. 2차, 3차까지 맞아. 계속 따라가고 예, 그것이 거기서 있고 유래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떠한 소규모 모임에서 젊은 사람끼리 어디 여행 가는데 인사로 그냥 같이 끼어. 가자 했는데 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저도 우리 동생 결혼식 하기 전에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맨날 아파서 네. 집에만 있다고 또 동생이 생각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아파서 못 가. 그리고 빠지고 식구끼리 갔다 와. 그리고 왜냐면 딸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가는데 또 내가 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딱 맞아요. 네. 친해진 무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거기에 끼는 것보단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낄끼빠빠는 잘 하죠. 잘하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런 경우가 이게 참 사람이 오히려 젊은 층은 너무 많이 이게 낄낄빨빨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들어가야 할 때 네, 안 방관자가 하는구나. 되는 경우가 소극적이고. 많아요. 그거 네. 맞아. 방관자. 좀 위험한 이게 좀 왜냐면 이게 요즘 사회의 경우 좀 이렇게 좀 개인주의. 안 좋은 뉴스가 네. 되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막상 이거는 좀 약간 좀 리스크를 무릅쓰고 좀 뛰어들어야 될 것 해야 같은데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끔 이제 좀 범죄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진짜 좀, 맞아. 예, 역효과. 역효과. 그러니까 너무 이쪽은 그러니까 젊은 층은 오히려 너무 눈치를 많이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너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제 SNS 이런 데 다 막 나쁜 말로 하면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서 뭐 사고 친 거 다 박제해가지고 올린다 하잖아요. 이게 떠가지고. 그 젊은 층한테는 그게 너무 이제 좀 뭐랄까? 신경 쓰는 단위가 됐죠. 직장 같은 데도 이제 요즘 직장 이렇게 막 그렇게 눈치 주고 이런 거에 오히려 익숙해지니까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다 방관자가 돼버리기 좋은 사회가 돼버렸다. 나쁘게 말하면. 맞아. 좀 그런 조심성은 남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민폐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문제죠. 근데 이제 중요하게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도 맞아요. 다들 방관자 못 된다는. 제가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떠오른 게 최근에 본 드라마가 DP라고 있어요. DP, 헌병대 예. 보셨어요? 전 그거 나 저는 그거 보고 넷플릭스 결제는 안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그 했어요. DP가 원래 원작이 책이거든요. 지금 아. 도서관에 그 DP 책 그 만화책 그 원작이 그게 책이거든요. 헌병대란 이야기예요. 헌병대, 예. 근데 군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좀 약간 그러니까 군대에서 좀 약간 괴롭힘을 당하는데 주변에서 다 방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총을 팍 쏘면서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쏘는 거예요.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면서 나라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끝에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방관자라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그 책을 읽고 되게 울컥하는 게 이게 원작 드라마가 아니라 책을 읽었는데도 하필이면 제가 군대에 있었던 데가 고성이었고 2014년에 고성. 그 사건과 비슷한 거의 아, 그 사건에 약간 자살했- 모티브가 된 듯한 이제 그 좀 누군가 사건이 도와줘야 일어난 되는데. 동네였어요. 아무도 안. 저도 군대 내에서 워낙 서임들한테 뭐라 이렇게 좀 이게 또 많이 까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14년에 이제 상병 좀 달고 됐을 때 이제 그 우리나라 좀 충격적인 사건 있어요. 타령 사건. 네. 그 타령한 사건이 거. 일어났던 계속 동네이기 탈영병 때문에. 잡아내는데 그 탈영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예.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저하고 인성이 그 친구가 그때 그 투입 진압 작전 그 타령병 진압 작전에 인성이는 투입됐고 저는 투입되기 직전에 이 상황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DP 원작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케이스를 저하고 인성이는 겪어봤거든요. 그 다 문제 젊은 애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낄 때 끼어야 되는데 전부 방관자가 되는 네. 거예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네, 오니까. 요번에 나서면. 왜 여군도 자살했잖아요. 성추행으로 맞아요. 2명이나 계속 죽잖아요. 그거를 방관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계속 보고를 해도. 그러니까 근데 좀- 지금은 이제 개선이 네.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좀 그런 사회 사건들을 볼 때마다 낄끼빠빠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자 혹은 뭐 개인주의 사회에서 민폐를 끼치지 말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내 사회생활에 간섭하지 말 중요한데 그런 좀 사회 공적인 부분에서까지 너무 이 낄끼빠빠가 너무 잘 작동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젊은 층엔 좀 그게 안타까운 게 젊은이들이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딱. 그 말을 네. 들으니까 네. 딱 단어 하나가 떠올라요. 망설임.
네, 망설임. 시가 하나 있는데 낄낄빠빠 애비야 이 말을 할까 말까 그 글을 쓸까 말까 저곳에 갈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그이 만날까 말까 저 길에 내가 갈까 말까 평생 그러다가 끝났네. 네. 역사를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도전하고 낄 때 그렇죠. 끼고 빠질 때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안 바뀌면은 당파 싸움에 희생당하고 수도 없이 많이 당했잖아요. 그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선생님.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맞습니다. 그걸 쉽게 못해. 어쨌든 못하는 정의를 거야. 보면은 참으면 안 되지. 저희도 못하잖아, 선생님. 네, 용기가 저희도 많이. 못하잖아. 왜 못- 근데 그 오늘 페이스북에 마 작가님이 있어요. 버스 타고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무 춥대요. 에어컨 빵빵하게 네. 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요즘은 또 그럼 감기가 걸려서 힘들대요. 그렇다고 이거를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보자니 이걸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아니, 여기 망설이고 조절하는 거 있더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어떻게 자주 해야 되나. 느껴요. 저는 그쵸? 고속 버스 말해야 타고 되나. 3시간 이상 가다 보면은 자기가- 얘기를 해봐야죠. 얘기해봐야지. 안 돼도 안 되면 말고 일단 네. 말을 해보세요. 내가 그랬어 선생님한테. 근데 얘기해보세요. 다른 승객도 나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나도 말을 못할 경우도 있어. 경우도 있으니까 예. 가끔은 저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서 말이 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괜히 말을 안 해가지고 아유, 손해 그럼요. 보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인데. 말해보자 하고 난 네. 말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어디서 겪었어요? 비행기 타다가 겪었어요. 맞아. 왜냐면 이제 비행기 타고 저희가 이제 어디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나 필리핀을 갔나 했는데 외국 비행기 말레이시아 에어말레이 타고 갔으니까 인도네시아 맞거든요. 가는데 콜라룸푸르 가는데 에어컨이 그때 여름철이거든요. 여름철에 가니까 엄청 빵빵할 때 에어컨을 있다. 빵빵하게 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저는 이제 되게 웃긴 게 저는 이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이게 에어컨을 보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알아서 꺼주는 건가 생각하고 제가 스튜어디스한테 이제 근데 이제 제 옆에 있었던 친구가 추운데 친한 동생인데 친한 동생이 추운데 되게 떨던데 형 이거 에어컨 어떻게 끄는지 몰라 해서 나도 모르는데 이거 뭐 에어컨 나도 뭐 이 시스템은 몰라 해서 제가 그래도 에이 설마 버스나 지하철처럼 얘기하면 줄여주는 건가? 옛날 지하철에서도 가끔 에어컨 추워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스튜어디스한테 이제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다 외국분이니까 네, 내가 영어로. excuse me, the air compressor is very cold, my friend. The cool down, please. 딱 했는데 the temperature is there, but the cool down, please. 그러니까 sorry, 말 is 잘하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sorry, is 안 돼. automatic 이러시는 거예요. 오토매틱이라고. 에어컨이 자동이라는 걸 좀 그때 그렇죠. 알았어요. 그래서 전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럼 what else 딱 얘기하니까 방법 없으니까 담요. 그러면은 this blanket is that is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해서 제가 그냥 담요를 빼서 그냥 그 동생을 덮어줬어요. 예,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비행기는 에어컨이 수동이 아니구나. 근데 이건 나름 끼기 밥 잘 왜냐면 저도 이거를 만약에 몰랐는데 에어컨 줄여달라고 했으면은 말 그대로 글로벌 민폐 승객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no, it's automatic 딱 얘기하니까 오케이 하면은 그런 진짜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그 생각나서 에어컨이 생각났어요. 예. 네, 가끔씩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왜 문에 못 내렸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작아요. 그런 경우 근데 많아요. 그 옆에서 큰 소리로 기사님 하고 이분 내리신대요. 다시 문 좀 열어주세요 꼭 해준 사람 난 너무 예쁜 거야. 고맙지. 예. 그럴 때는 진짜 잘하는 거였는데.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시간 다 됐죠? 네. 네. 아이들은 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야겠지만 때로는 한 곳에 섞여서 올려진 맛도 풍미를 더할 것 같습니다. 꽃과 나무, 열매와 씨앗까지 한 나무에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뭐니 해도 우리는 건강이 제일이죠?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